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오늘은 음양오행과 십신. 십신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을 십신이라고 한다. 이 10가지 부류가 있죠. 이거를 십신이라고 한다. 음양오행과 대비해서 천간지지를 견주어서 이 십신을 유추해낸다. 그래서 음양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 앞전에 통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러면 십신이 어떻게 십신이 주어지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리죠. 자, 일단 사주를 하나 놓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죠. 오늘 날짜로 사주를 본다면은 경옷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의 사주가 계유, 병진, 갑인, 경호, 이 사주를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가 이제 일주의 일간이 되죠. 일간이 되는데 여기가 주가 돼요. 즉 나죠. 나라고 했을 때, 또 주가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십신이 주어지는 것은 객이다. 쉽게 얘기해서 주와 객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여기 갑일간이 난데 주가 되는데, 여기 다른 일곱자들이 있죠. 일곱자들은 객이 되고, 일곱자들과의 관계가 이제 이 십신 관계가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양간이는 즉 일간 즉 주, 나라고 했을 때 양간이 양간지, 즉 지는 이제 지지죠. 간은 이제 위에 천간이죠. 천간. 양간이 양간지를 만났을 때를 비견이라 한다. 자, 여기 비견 1번 있죠? 1번이라고 하고요. 1번,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했을 때, 자, 1번 비견이라고, 비견을 이제 설명할 때에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 갑일간이, 여기서는 이제 오늘 이 사주에서는 갑일간이 되겠죠. 일간은 주 또는 나다라는 과정에서 주객론에 있죠. 나머지 자들은 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관계의 이름을, 관계의 이제 제목을 십신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제 설명했을 때에는 양간이, 여기서는 항상 위에 처음에 간이 할 때는 일간을 말하는 것이죠. 일간이 십간이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서 십간이니까 이제 했을 때 쭉 주어지는 것이죠. 양간지를, 이제 지는 이제 지지죠. 지를 만났을 때는 비견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겁재죠. 자, 2번. 이것도 양간이
음간지를 만났을 때 때를 급제라 한다. 자, 두 번째 급제, 즉 양간이 일간이 음간지를 만났을 때를 급제라 한다. 자, 갑일간이 여기서는 이제 급제가 주어지지 않았죠. 이제 양간이 음간지를 만났을 때, 이제 동일한 이걸 빼먹었네요. 자, 양간이 동일한 양간지를 만났을 때는 비견이라고, 양간이 동일한 음간지를 만났을 때는 급제라 한다. 여기서는 이제 급제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인이 이제 양간이 양지니까 비견이라 하죠. 비견. 그러면 인을 비견이라 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동일한 음간지를 만났을 때는 급제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급제는 주어지지 않았죠. 이제 급제는 여기서 이제 묘도 되고 을도 되고 그러죠. 음간 음지. 그래서 이걸 급제가 되죠. 그랬을 때에는 여기서 일간이 갑이니까요. 갑이니까 갑인이 비견이 되고 을묘가 급제가 되죠. 지금 여기 이 사주에서 갑일간을 주로 해서 갑일간을 줄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간이 생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 양간이 생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 이게 양간지죠. 정간지지. 양간지를 만났을 때를 식신이라고 한다. 자, 갑일간일 경우는 식신이면은 병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주에 보면은 병도 있고 오도 있죠. 그러면 양간이 생하는 양간지니까 우리가 이제 통변을 배웠죠. 음양오행 통변을 배웠죠. 갑이 생하는 건 병이니까 양간을 만났으니까 식신이 되겠죠. 식신에서 지지는 여기 안 들어있으니까 병사가 식신이 된다. 갑일간일 경우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식신했고, 그 다음에 상관이지요. 상관은 양간이 생하는 양간이 생하는 음간지를 만났을 때를 상관이라 한다. 상관은 이제 갑일간을 위주로 하니까요. 갑일간을 위하니까 정오가 된다. 그러면 이 사주에 보면은 오가 있죠. 이것을 이제 상관이라 한다. 갑 목생화죠. 음양오행 통변을 배웠으니까 갑이 생하는 건 이제 화니까, 목생화에서 이거는 음지니까 상관이 된다. 그래서
양간이 생하는 음간지를 만났을 때는 상관이라 하고 정오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정제죠. 정제. 이것도 양간이 극하는 정제니까 간지를 만났을 때 때를 정제라 한다. 정제라 하고 오행으로는 간지로 해서는 갑일주에 여기서 정제가 정제는 안 들어있죠. 음양오행으로 해서 정제는 안 들어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정제는 기하고 기간하고 충미지지가 된다. 자, 여섯 번째는 양간이 극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를 이제 편제, 여섯 번째 편제죠. 편제를 만난다. 편제라고 한다. 자, 사주에 보면은 편제가 진토가 있죠. 진토가 있죠. 천간에는 없고 진토가 있다. 월지 진토에가 또 편제, 양지니까요. 양지니까 양간지를 만났을 때는 편제라 하고, 무진술이 된다. 자, 갑일간일 경우를 위주로 해서 이제 설명 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양간이, 지금 양간은 이제 갑일간은 양간이죠. 이렇게 양간을 위주로 설명하는 거죠. 양간이, 자, 일곱 번째는 정관이죠. 정관. 일곱 번째는 양간을 극하는 음간지를 만났을 때를 이제 정관이라 한다. 정관이라고, 사주에 보면은 관이 정관 지지에 음지가 있죠. 음지. 즉 정관에 관에 이렇게 일간을 극하는 오행의 음지, 즉 오행이 있죠. 그래서 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 정관이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정관은 신유가 정관이 되겠죠. 양간을 극하는 음간지를 만났을 때 정관이라 한다. 다음에 여덟 번째는 편관이죠. 역시 이제 갑일간이 양간이니까 양간을 극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를 편관이라 한다. 자, 편관이 그러면 사주에 있나요? 자, 갑을 극하는 오행은 금이니까 그 경금을 받죠. 경금 편관을 받죠.
이거 양간의 양간이니까 양간이 극하는 거니까 편관을 받죠. 그래서 자, 경신이죠. 경은 천간이고 신은 지지죠. 이거는 양지죠. 자, 이렇게 해서 양간을 극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 편관이라 하고 경신이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9번째 정인. 자, 정인은 양간을 생하는 음간지를 만났을 때 정인이라고 한다. 정인이라고 하는데 사주에 있나요? 야, 생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것은 수이니까 음간이 있네요. 음간이죠. 임은 양간이고 개는 음간이니까 그러면 인성이 이것을 이제 정인이라고 한다. 자, 정인은 개 자가 되겠죠. 자, 정인은 정관과 지지가 있으니까 개자에서 정인이라고 한다. 이거는 음간 음지니까요. 다음에 이제 10번째 편인. 자, 편인은 양간을 생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의 편인이라고 한다. 편인은 임해가 되죠. 자, 사주에 있나요? 사주에는 편인이 없죠. 양간을 생하는 양간. 이렇게 수생목하는 음간이 없고 음지도 없죠. 그래서 편인은 없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됐습니다. 자, 10번 편인은 양간을 생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 편인이라고 한다. 편인은 임계가 된다. 자, 이 오늘 날짜의 사주인데, 자, 갑일간이 되죠. 갑일간이라 하고 주가 되고 나가 되고 설명할 때에 나라고 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객이라고 할 수 있다. 객이라고 하는데 이걸 상응관계를 십신이라고 한다. 주나는 요 육신에 해당이 되지 않죠. 주나를 위주로 관계되는 7글자들. 그 다음에 이제 운에서 이제 주어지는데, 운에서도 같은 논리로 주어지죠. 운이 자, 이렇게 운이 쭉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주가 갑이니까 갑이 을을 만났을 때는 겁절하고, 묘도 만났을 때는 겁절하고, 또 갑인대운이니까 이거는 비견이라 하고, 갑이는 양간 양지죠. 비견이 되고, 개는 이제 인수가 되고요. 정인이 되고, 개 똑같죠. 이제 목생화 되니까 인수가 되고, 음간 양간 관계니까요. 이거는 이제 정인이라고, 축은 정제라고, 편인이라고, 이것도 정인이라고, 이렇게 운에서도 주어져. 십신관계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다시 쭉 드리면은, 음양오행과 십신이다. 음양오행의 통변을 통해서 이 십신 관계가 주어지는데, 십신이죠, 십신. 그러면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놀아져서 10부리로 놀아져서 십신이라 한다. 십신의 관계는 이제 사주, 주, 일간을 위주로 주는 나가되고 이제 객이 되질 않고 내가 주책이 돼서 일곱자의 상관계에서 십신이 주어진다. 갑일간을 위주로 했을 때 나머지 것들은 객이라고 한다. 객에서 주와 객의 관계의 상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익혀놔야 사주 구조나 또는 기문에 들어가서도 같은 논리로 풀어야 되니까 이제 기문에서는 육친 구성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논리로 해석은 된다. 자, 그러면은 비견이라는 것은 양간이 동일한 양간지를 만났을 때 비견이라 하고, 비견은 갑일간을 위주로 하니까 갑인이 되고, 두 번째로 겁재는 양간이 동일한 음간지를 만났을 때의 겁재인데 갑일간이니까 을묘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양일간이 생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를 식신이라 한다. 이제 갑일간 위주니까 병사가 식신이 되고, 네 번째는 상관인데 양일간이 생하는 음간지를 만났을 때 상관이라 한다. 목생하고 논리죠. 자, 양일간이 다섯 번째 정제는 양일간이 극하는 음간지를 만났을 때 정제라고 한다. 그는 기나 충미가 해당이 되고, 편제는 양간이 극하는, 양간이 갑일간이니까 갑이 극하는, 그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의 편제라고 한다. 그거는 무진술이 해당이 되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정관인데, 정관은 양간을 극하는, 이게 갑일간을 극하는 오행 천간지지죠. 양간을 극하는 양음간지를 만났을 때 정관이라 한다. 이걸 신유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편관, 양간을 극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 편관이라 한다. 양간, 갑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면 목이니까 금의 양간지를 만났을 때는 편관이라 한다. 양간을 극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 편관이라 한다. 경신에 해당이 되고, 아홉 번째는 정인인데 양간을 생하는 음간지를 만났을 때 정인이라고 한다. 이게 양간, 일간이 목이니까 이제 수생목이 되죠. 수생목. 그래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편인이죠. 편인은 양간을 생하는 양간지를 만났을 때 편인이라고 한다. 역시 수생목에 올리지만은 음양관계가 있으니까 편인이라고 하고 임계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양오행을 통한 통변을 통해서 십신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주풀이 할 때의 절대적 적용 부분이니까 이것은 필히 이제 외워놓으셔야 되고 또 이해 습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관계, 음양오행 관계로 해서 십신, 일간을 위주로 해서 주어진다. 이 십신은 일간을 위주로 해서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른 관계로 해서 연간을 위주로 해서 관계를 또 이런 관계로 살펴보기도 하고, 뭐 시간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은 훨씬 다방면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 이런 상관계의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또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것을 머리에 이렇게 두셔야 이제 사주 실용에 들어가서 쉽게 응용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주 통변 관계는 이제 주로 기초적 통변 관계의 설명은 이 시간으로 이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바로 이제 사주 구성법까지 다 배웠으니까 사주 명리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격국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한번 빠진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격국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또 기초적으로 배우는 신살, 이제 신살, 예를 들면 천을기인이랄지 아니면 역마랄지 아니면은 뭐 겁살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원진살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해드릴까 아니면은 격국으로 그냥 바로 갈까 지금 약간 고민이 한데, 신살에 대해서 한번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격국에 들어가서는 크게 응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생략하고 갈까 지금 고민 중이고, 기문둔갑은 이제 통변도 기문둔갑가 다 적용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천간지지 제가 설명드릴 때에 선천수하고 또 저기 뭐냐 음양 오행수 다 같이 배우시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병정이면은 여기 이제 화죠. 화는 이칠화니까 7은 양수가 되고 음수는 이화가 되고 그러죠. 숫자로. 그러면 2, 7화가 되고 여기는 8이고 여기는 삼목이 되고, 여기는 이제 토 10토가 되고 여기는 5토가 되고 여기는 사극임이 되고 여기는 구금이 되고 여기는 육수가 되고 여기는 일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지지에도 같이 다 주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기문에서는 이 숫자들을 적용을 하는 거니까 어떤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문은 이제 포국법, 우리 이제 포국법 있죠. 이제 팔문 또는 구성 이런 것들을 포국하는데, 그 포국을 할 수 있어야 또 기문을 풀이를 할 수 있으니까 포국으로 이제 포국법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신살 그것도 기문둔갑에 쓰이니까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중간에 설명할까 아니면 이 다음 시간에 바로 설명할까 생각 중인데, 격국으로 바로 들어가느냐 또 기문은 포국법으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신살 부분 한번 하느냐, 이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고요. 왜냐하면은 그 기초적인 부분이고 또 신살 부분들은 자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까 아니면 그냥 격국으로 하면서 중간중간 이용을 할까, 그런 건 생각 중이니까, 만약에 그 신살 부분을 빠뜨리고 가더라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자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분류해서 하루는 사주 격국, 하루는 기문둔갑 포국법에서 이제 쭉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